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훈 약사입니다. 약사가 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요새 사실 음식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할 거 없이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좀 혼란스럽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 사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원푸드 다이어트 한 분인데, 뭘 가지고 했냐면은 혹시 서브이라는 그 샌드위치 아세요? 이제 서브마린, 잠수함처럼 생겼다 해서 길다라는 그런 샌드위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저분이 제러드 포글이라는 실존하는 인물인데, 미국 사람인데, 체중을 얼마를 뺐냐면 111kg을 뺐어요. 대단하죠? 111kg. 이분이 111kg을 뺐는데 원래 체중이 193kg이에요. 그때 사진입니다. 111kg을 빼니까 이렇게. 네. 저도 좀 저렇게 쪘다가 빼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분은 실제로 저만한 체중을 빼고 나가지고 저 바지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로 미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실제로 저분이 먹었던 그 샌드위치 가게, 그 체인점, 거기에 대변인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자, 저분한테 실제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살이 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기숙사 안에 맥도날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먹다 보니 패스트푸드를 먹고 내가 살이 그렇게 많이 쪘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네.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대단하죠? 저분도 128kg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분이 128kg에 육박하는 체중이었는데 거의 한 28kg 정도를 살 뺐어요. 뭐 먹고 뺐을까요? 햄버거 먹고 뺐습니다. 네. 햄버거를 먹고 27.9kg을 뺐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햄버거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햄버거를 나한테 공짜로 좀 협찬을 해달라. 그럼 내가 햄버거로 살을 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83일 다이어트 했으니까 한 거의 석 달 한 거죠. 했습니다. 그래서 27.9kg을 뺐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 기억나시죠? 뭐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먹고 뭐 이렇게 살찌는 그거에 반해서 자기는 미니마이즈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나는 오히려 살이 빠졌다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미니마이즈미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분도 아마 그걸로 돈은 아주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을 빼서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살을 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살을 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먹고 살려니까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그거에 반해서 일부 유명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살을 빼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들은 살을 빼기도 좋고 실제로 유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 두 분 다 어떠냐면 살을 뺐고 그 뺀 체중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빠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초코파이 가지고도 혹시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초코파이 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으시죠? 우리가 보통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걸 하면 한 가지 음식을 고르는데 사실 햄버거로도 안 하고요. 그죠? 샌드위치로도 안 하고 한 가지 음식이면 대체로 몸에 좋아 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채소나 과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초코파이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생각해도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도전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CNN 뉴스에 보도가 된 건데 실제로 2010년에 캔자스 주립대학의 마카우브라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편의점 다이어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식단을 트윈키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초코파이 비슷하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먹는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있습니다. 딩동 케이크 비슷한 그런 게 있고 또 오레오 쿠키. 그다음에 가끔가다 배가 고프면은 이제 뭐 도리토라 무슨 칩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걸 먹어서는 살을 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음식 가지고 다이어트하는데 이분은 대신에 열량을 철저하게 지켜서 드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영양 문제가 생길까봐 건강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좀 드시면서 했다고 하는데 얼마 뺐냐면요 2달 동안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12kg을 뺐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초코파이만 가지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으로든지 원푸드면 다이어트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넛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넛 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도넛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내가 그거 가지고 다이어트 하면 하루에 2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도넛.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일 아침에도 도넛. 그날 밤에도 도넛.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깼더니 다시 또 도넛. 이제는 도넛을 보면 치가 떨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한 가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 맛에 대해서 질려버리는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감각 특정적 포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맛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특정한 맛에 대해서 배가 불러진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친구분 집에 초대 받으셔가지고 정말 산의 지미를 아주 맛있게 요리한 걸 먹어서 배가 완전히 꽉 찼는데 그때 디저트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뭐 과일이든 아니면 과자든 디저트를 가지고 오면 분명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다 들어갈 자리 따로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배가 디저트 배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 충격적으로 숨어있던 1인체 위에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또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디저트 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각 특정적인 포만 현상이에요. 한 가지 맛에 대해서는 배가 부른데 다른 맛을 보면 다시 또 식욕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갈비집에서 냉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갈비를 뜯었어요. 그죠? 달콤한 맛의 갈비를 뜯었는데 냉면이 딱 나오면 냉면은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맛이 다른 음식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식욕이 없던 식욕이 돋아요. 그죠? 이걸 감각 특정적 포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이 왜 항상 살이 빠질 수밖에 없냐면 한 가지 음식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치명적인 안 좋은 건 뭐냐면 끝나면 모든 다른 음식이 다 맛있죠. 그동안 못 먹었던 그죠? 그래서 포도 다이어트 하셨던 제 친하게 지낸 형님도 다이어트 딱 끝나니까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되는 거고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감각 특정적 포만 현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음식이 다양해지면 아무래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야? 미국 사람들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하죠. 미국 가셔가지고 버스 타보시고 이렇게 거리 다녀보시고 하시면은 그 비만의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비만이라는 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자 현상인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미국에서 10년, 20년 전에 한번 이미 떴던 음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올리브유가 정말 한 1, 20년, 10년 됐나요? 한 10년 전부터 굉장한 열풍이 일었죠. 올리브유가 기름 중에서 제일 몸에 좋다. 미국에서는 이미 20, 30년 전에 올리브유 열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요, 어느 나라 건지 마다하지 않고 가져와서 먹어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 올리브유를 먹고요. 또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마셔서 몸이 건강하대더라 와인을 마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배를 채우고 또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그 전에 자기들이 먹던 다른 뭔가를 먹지 않아야지 되고, 그렇죠? 뭔가 몸에 좋다는 음식을 가지고 왔으면 그만큼 식탁에 있던 다른 음식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비만해진 진짜 이유가 뭐냐? 미국 의학 저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97년도에 논문에 실렸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워낙 세계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여기서 들여오고 저기서 들여오고 한 것이 결국 몸에 얼마나 좋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몸에 살을 찌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은 자, 이제 내일부터 내가 체중 조절을 위해서 나도 원푸드로 갈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게다가 도넛으로도 된다네. 이거는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기능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가지 맛만 먹으면 질리는 현상, 이런 게 태어날 때부터 내장이 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에 대해서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경우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경우일 때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즐겁지 않으면 안 먹겠죠. 그러면 음식을 먹어서 살이 쪘을 때 더 빨리 죽을까요? 아니면 안 먹었을 때 더 빨리 죽을까요? 당연히 안 먹었을 때 더 빨리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식욕은 언제든지 돋습니다. 그렇죠? 근데 식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식욕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양성 선호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선호하는 것도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끌릴까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한 가지 음식만 먹어가지고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잡식 동물이죠. 네.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언론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특히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어떤 한 가지 음식만이 우리한테 굉장히 만병통치약과 같은 훌륭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음식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약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사람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먹었을 때 영양소를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종종 무시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5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베스 사이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베스 사이먼이라는 이 여자분은 원래 이제 아티스트인데요. 이런저런 건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다이어트가 300을 피해라. 세 가지 흰 거. 그러니까 정제된 무슨 뭐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소금 이런 식으로 흰 색깔 나는 정제된 것 이걸 피해라. 그리고 가급적 이제 뭐 자연식을 하라.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신봉을 한 나머지 현미하고 일부 채소만 갖다 놓고 그걸로 식사를 했어요. 자, 이제 이분이 그런 식으로 현미, 그 다음에 깨소금, 채소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9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9달을 그렇게 먹으니까 체중이 27kg이 줄어들었어요. 체중이 33kg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60kg이던 분이 27kg이 빠진 거죠.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죽었는데 사인이 그 다이어트인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된 거죠. 실제로 막 소송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하는 그런 내장된 기능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반대로 반대 극단에는 미국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다양하게 음식을 먹어가지고 살찐 사람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원푸드 다이어트도 안 좋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거기에 비해서 미국 사람처럼 너무 많이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좋다고 그랬는데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기준을 세우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을까요?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요.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이제 일부 지역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북극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간 내륙이라든지요, 아니면 무슨 뭐 사하라 사막 이런 일부 지역은 음식이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북극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면 조금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 대부분의 지구상의 지역들,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땅,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대체로 몇천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아왔죠. 그렇죠? 다만 하나 기억하실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미국 땅에서 나는 음식 또 저 멀리 칠레, 브라질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이 채 안 됐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생각하실 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로컬 푸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음식이 다양해지면 굉장히 과식하게 되고 비만이 생겨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만자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왜냐하면 원래 남태평양 그 섬나라들에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생선도 있고 빵나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던 음식을 안 먹습니다. 빵나무 열매 따먹지 않고 땅에 썩게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더 먹기 좋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식사가 그렇게 패턴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안 먹던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다양하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고 그 음식도 하나하나는 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튀김이 존재하지 않았던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튀김이 왜 존재하지 않는 음식일까요? 왜냐하면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나 돼야 전 부쳐 먹잖아요. 전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튀김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딥 프라잉을 한 튀김은 아니죠. 요새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튀김 어떤 게 있어요?
네, 치킨 생각나시죠? 네. 오늘 밤에도 출출하면 치킨하고 맥주하고 같이 해서 치맥 드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치킨은 기름에 넣어가지고 딥프라잉을 한 치킨을 우리가 먹고 있죠. 그러면 그 치킨을 튀기는 데 사용이 되는 기름들, 그게 콩으로 만든 콩 대두유든 아니면 옥수수 식용유든 아니면 면실유든 올리브유든지 간에 그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정도의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다른 나라 거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걸 가지고 오면 그만큼 값이 싼 장점이 있지만 그 덕분에 평상시 같으면 어떤 특별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 간의 아주 중요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만 먹었을 수 있었던 그런 튀김, 이걸 이제 우리가 매일 먹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튀김이라고 생각 안 하고 먹는 튀김이 또 있잖아요. 스낵 전부 다 튀긴 거죠. 라면 전부 튀긴 건데 딥프라잉을 한 튀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음식을 벗어나가지고 값이 싼 수입된 그런 음식을 먹다 보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깨지는 게 두 가지인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양성의 어떤 바운더리, 경계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는 원래 우리가 조리해 먹던 그런 방법이 아닌 좀 새로운 방법으로 더 많은 음식을 조리해서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는 로컬 푸드.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 뭐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경제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익숙해 있는 음식 문화, 조리법 이런 것도 지켜주는 게 건강에는 제일 좋습니다. 다만 세계 여러 곳에서 나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을 위해서라면, 매일 먹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거고 그거 역시 나쁘진 않을 거야. 다만 로컬 푸드로 다양성의 균형을 유지해라. 이게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가지고 식사하면 충분합니다. 맛을 위해서라면 세계 여러 곳에서 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로컬 푸드로 다양성의 균형을 맞춘다면 더 건강하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